이 뒷장면이요, 최강욱입니다.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이 됐죠. 이 장면은 아마 변호사로 TV에 출연하고 할 때 그때 손혜원과 둘이 팟캐스트를 한 장면입니다. 자, 이 4부에서는 손혜원의 지금 터져나오는 갑질과 비리 의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과거 기억나시죠? 정유라가 말 탄 부분에 대해서 뭔가가 정유라한테 좀 불리하게 된 부분, 성마 부분을 가지고 문체부의 노태강 국장이야 뭐 과장들을 잘랐다. 그 사람들 지금 차관대가 출세했죠. 그거 그렇게 욕했으면 이것도 비판해야 됩니다. 손혜원이 국립중앙박물관의 학예실장을 자기가 부탁한 부분을 거부했다고 교체했다라는 지금 문체부 그리고 박물관 관계자 증언이 나왔습니다. 손혜원이 낮은 칠기를 구입해라. 지 거라 했지 않습니까? 지 소유의 거라고. 지 거를 사라고 하니까 박물관에서 우리는 현대미술관이 아니라 그냥 오래된 미술품들을 취급하니까 어때요? 오래된 그 골동품을 취급하니까 그거는 네가 만든 거는 요즘 만드는 거 아니냐. 국립현대미술관 가서 사라 해라. 이런 식으로 말을 했겠죠. 그렇게 반대를 하니까 작년 10월 달에 인사조치를 했다는 겁니다. 자, 학예실장이라는 것은 국립중앙박물관의 꽃입니다. 이 꽃을 이런 식으로 잘라버린다라는 거. 자, 이거 과거에 최순실이 무슨 문화체육관광부 노태강을 비판했다면 제 방송 듣는 사람 중에 촛불정신 이야기하는 사람, 좌파라는 사람은 좌우를 떠나서 이것도 그 이상으로 어떻게 보면 위선도 그런 위선이 없죠. 저들은 그런 식으로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하면서 블랙리스트 운운해놓고는 손혜원의 이런 부분에 말하지 않는다면 이거는 사람도 아닌 겁니다. 사람이 비판을 하려면요 항상 공정하게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손혜원이 국립박물관 낮은 칠기 미술품 구입을 국립박물관에 종용을 하자 이에 반발했던 학예실장을 전격 교체했다라는 증언이 여러 명한테서 나왔습니다. 조선일보가 보도했어요. 학예실장은 유물의 구입 관리 등을 총괄하는 학예직의 최고위직으로 박물관장 다음에 2인자입니다. 사실상 박물관장은 좀 정치적으로 온다고 보면 학예실장은 이 유물에 대한 최고권위자죠. 그런데 국감에서 손혜원이 특정 장인을 실명으로 극찬하며 그 사람의 낮은 칠기 현대 공예품 구입을 다시 거론하자 박물관 실무자들이 장인들과 접촉도 했다는 겁니다. 근데 손혜원은 그 장인들이 과연 자기와 관계없는 장인들인지 한번 앞으로 조사해 봅시다. 현재 국립중앙박물관은 박물관장은 재작년 7월, 2017년 7월 문재인 정권 들어서서 박물관 관장으로 왔어요. 그러니까 문 정권이 심은 사람인데 손혜원은 아마 자기가 관계가 있는 문학의 모든 부분에 관여할 수 있으면 관여하려고 노력했을 거라고 봅니다. 왜? 저렇게 설치는 걸 보면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낮은 칠기를 비롯한 현대 공예 미술품을 구입하라는 주문을 직원들에게 수차례 했습니다. 심지어 이 국립중앙박물관이 낮은 칠기전을 했다고 제가 한번 제 방송에서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낮은 칠기를 비롯한 현대 공예 미술품. 자, 이에 전임 학예실장은 국립중앙박물관이 본래 고고학, 역사학, 미술사 연구와 전시를 표방하는 기관인 만큼 현대 미술품을 구입하는 예는 드물고 대한민국 역사박물관, 국립민속박물관, 국립현대미술관 등과 유물 수집 범위가 겹치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한테는 적합하지 않다고 반대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사람은 작년 10월에 지방박물관 자리로 쫓겨났다고 합니다.
자, 박물관이 구매하는 작품을 다변화해야 된다는 이 국립중앙박물관장의 주문에 반발하는 분위기가 컸고 특히 하계 실장이 세게 반발했는데 이 관장이 취임 1주년 간담회에서 소장품의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발표한 것도 낮은 칠기 등 현대 공예품을 구입할 명분을 만들라고 그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계 실장이 중앙박물관을 떠난 직후 열린 10월 국감장에서 손 의원은 배 관장에게 우리나라 박물관에서 어느 누구도 현대 것을 사지 않는다는 말씀을 재작년에도 들었다면서 낮은 칠기 분야의 특정 작가를 칭찬하는 발언을 했고 이후 박물관이 이 장인들의 작품을 매입하는 것을 검토했는데 또 지난 정권 같은 블랙리스트 사건을 만들고 싶은 거냐라고 내부에서 강하게 반발을 하니까 타협점으로 낮은 칠기가 아닌 금속 공예품 4점을 사기로 했다는 겁니다. 자, 중앙박물관이 한 작가의 작품을 사면 해당 작가는 중앙박물관 소장 작가, 보통 다 옛날 건데 현대 살아있는 장인이 중앙박물관에 내 물건이 있는 소장 작가다. 타이틀도 없고 그러면 작품 가격도 그 사람의 다른 작품 가격도 확 올라가겠죠. 자, 그뿐 아닙니다. 손이 민속박물관에서 일을 잘못해가 이 원형을 훼손했던 그 학예사를 국립중앙박물관에 추천을 했다는 겁니다. 기술이 너무 떨어진 사람이다. 경력도 문제가 있었는데도 이 사람을 추천하기 위해 작년 6월 보좌관과 함께 국립중앙박물관을 찾아와서 12월에 개막하는 대고려전에 전시할 고려시대 낮은 경함을 복원하는데 최고의 전문가가 있다. 비시를 받으라고 3번이나 요구를 했고 이 과정에서 고성도 오갔다는 겁니다. 손혜원이 이 문화재 거리에 큰손 부부와 건물을 보러 다녔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손혜원이 자기 페이스북에 이 의혹이 터진 이후에 최씨 부부가 바로 문화재 거리의 큰손이다라는 말을 남겼는데 그 당시 손 의원과 관련된 건물 4채가 추가로 확인됐다라고 보도가 나오니까 20척에서 24채가 되니까 손 의원은 해당 보도에서 자신의 주변인으로 소개된, 그러니까 목포의 무슨 시민단체의 대표인 어떤 인물과 보러 다녔다 이 말이 있었죠. 그 사람도 사기도 했다. 기억 여러 번 나시죠? 이거 몇 번 언급됐던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사람 최모 씨를 언급하며 본인과는 관련이 없는 인물이라고 했고 중요한 팁이라며 그 글 말미에 최 씨와 그의 부인이 문화재 거리의 큰 손이라고 지목을 했답니다. 자기가 아니라 저기에 진짜 뭘 많이 사들인 사람은 요 사람이다라고 방향을 살짝 틀라고 한 거죠. 참 이제 비열한 수법까지도 쓰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지 주민에 따르면 손 의원은 큰손 최씨 부부와 함께 문화재 거리 건물을 보러 다닌 게 확인이 됐고 이 부부도 문화재 거리의 건물을 집중적으로 사들였다고 합니다. 이 남편 최모 씨와 부인 정모 씨인데 이 부인이 목포 지역 다른 곳에서 청소년 시설을 운영하다가 수년 전에 문화재 거리로 옮긴 인물이라고 합니다. 이 정 씨는 현재 이 청소년 시설이 있는 문화재 거리 내 4층 건물을 2017년 1월 달에 샀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남편보다 아내가 더 유명해서 정씨 부부라고 불리는 이 사람들은 2017년 초부터 수개월에 걸쳐 문화재 거리 건물을 집중적으로 매입을 했다고 합니다. 이 사람 부부 명의로만 확인된 것만 5채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 부부와 연관되는 건물이 최소 10채는 넘을 거다는 거죠. 손혜원이 사들인 시기와 비슷한 시기에 사들였다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도 문화재 거리로 지정되기 직전에 사들였다는 거예요.
이 정씨 부부는 문화재 거리내에 있는 세탁소 호프집이 들어있는 건물도 사서 30년을 세탁소를 운영하던 사람이 가게를 비우고 쫓겨났다는 겁니다. 손 의원이 정 씨에게서 건물을 소개받았다. 투기꾼은 투기꾼과 어울린다. 이 유유상종이죠. 그래서 익명을 요청한 마을 주민은 손 의원이 목표에 내려올 때면 정 씨와 함께 있는 모습을 목격했다. 손이 목포에 잘 모를 때도 이것저것을 다니면서 이 사람들이 소개해줬다. 손은 이런 사실을 페이스북에 인정을 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목포에 갔을 때 자기한테 접근하여 조카 손소용이 집 3개를 소개해준 장 본인이다. 그리고 며칠 뒤에 그 거리에 빈 집들을 그 가족이 싹쓸이하고 사들였다. 혹자는 20개라고도 하고 30개라고도 한다. 벌써 전매도 하고 있다는 소문도 있다. 참 손혜원이 보면 머리 구조가 그쪽으로는 이렇게 투기꾼을 넘긴다 하면 나는 착한 투기꾼이고 거기는 나쁜 투기꾼이라고 정리가 될 것 같습니까? 그 사람들은 국회의원도 아니고 실세도 아니에요. 그냥 악덕 투기꾼일 뿐인 겁니다. 근데 손은 입장이 다르지요. 그러면서 이런 페이스북 글을 현재는 지워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머리가 잠깐을 참지 못하고 하다 가면서 이런 실수를 저지른다는 겁니다. 손혜원 의원실 관계자는 정씨 부부를 손혜원이 아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모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주민들은 이 손과 정 둘 관계에 대해 의문을 가지고 있다. 왜 비슷한 시기에 건물을 대거 사버렸느냐 하는 의문을 가진다는 겁니다. 또 다른 주민은 손은 형식적으로 박물관 옮긴다라는 말을 하고 있지만 그것도 앞뒤가 안 맞죠. 띄엄띄엄 떨어진 땅을 사면서 뭔 박물관 옮기. 근데 정씨 부부도 건물 매입 배경이 수상하다. 근데 정씨 부부는 현재 이 외부와 접촉을 차단했다는데 이 정씨 부부도 자기 게 아니라 남 거를 사주고 손이 가진 권력을 좀 옆에서 곁불이라도 째려 한 게 아닌가. 이 사람들 수사 좀 해야 된다고 봐요. 손혜원이 그것뿐 아니라요. 밀라노 디자인 윅 잘 해볼 테니까 예산을 늘려달라. 이렇게 지난해 11월 9일 날 얼마 전입니다. 국회 문광위원회에서 이런 발언을 했다는 겁니다. 예산이 막 결정되려고 할 때죠. 자, 손혜원이 여야를 넘나드는 실세라서 한국당 원도 눈치를 보고 있었을 겁니다. 물건을 떼버리세요. 물건을. 아이고 참말로. 그래서 손 의원이 언급한 전시는 올해 4월 이탈리아 이 밀라노 디자인 위크 중 열릴 한국관 행사인 한국공예의 법고장신이라는 행사를 가리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밀라노 같은 데서 세계적인 공예품 이런 것들 다 모아서 이제 세계 예술품 디자인을 하는 그 박람회를 하겠지요. 그래서 한국이 이제 공예품 등을 출품하면서 이런 데 참여하는 겁니다. 근데 손혜원이 옛날에 이 행사의 예술 감독도 맡았다고 합니다. 손혜원은 2013년, 14년 밀라노 한국공예전의 예술 감독이었던 점을 거론하며 최근 밀라노 한국관 전시가 미흡했다고 질타를 했다는 겁니다. 자, 손혜원의 이 말을 그대로 이렇게 해석해 보자면 손혜원이 이 밀라노 전시회에 관여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이 전시회를 사실상 자기가 국회의원이니까 못하더라도 자기가 영향력이 있는 작품이 거기에 다 초대되어서 그래서 출품이 되고 그래서 자기가 지금 키우는 나전칠기 장인들의 작품 등이 거기에 전시되도록 정부가 예산을 좀 많이 내놔라. 이거를 하려 했겠지요. 최근에 이 손 의원이 이게 국회의원을 넘어서서 개인적 이해관계를 국가 예산에 반영하면서 예산을 늘려달라고 요구하고 자신이 전시회에 개입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있을 때는 2013, 14년에는 이 일을 아주 잘 해냈는데 최근에 이 일에 대해서 이 내용을 너무 잘 알고 있다. 내가 손을 놓고 나서
예산이 줄고 전시가 졸속으로 됐다. 그래서 이게 작년 11월 9일 예산 심사 과정에서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한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자신이 행사를 치르던 당시 14억이던 예산이 최근에는 6억으로 줄었다. 그러니까 이 장인들을 밀라노에 데려간다 하면서 장인들이 뭐 한복을 맞춰 입고 이런 거 할 때, 그럴 때 장인들 가는 예산도 이런 데서 다 포함된 거 아닙니까? 그것도 좀 조사해 봐야 돼요. 그럼 자기 손으로 장인들을 다 뒷바라지 한다 해놓고 결국은 국가 예산으로 했는지 그거 조사 좀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또 전시물 중에 전통 공예품 비중이 줄었다고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가 하는 게 전부 전통 공예품이죠. 그런데 한국의 디자인을 알릴 물품이 전통 공예품만 있습니까? 오만 개 다 있지요. 한복도 있을 거고, 뭐 패션 등도 있을 거고, 또 한국의 과거의 불상이나 조각품도 있을 거고. 그런데 전통 공예품만 이야기해요. 내가 그동안 보고 있다가 내년에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내년 전시 준비를 지금 하고 있다. 내년에 아주 최고의 전시를 한번 나가려고 생각 중이다. 내가 나가는 컨셉은 감독들하고 굉장히 깊이 있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 전시 준비를 지금 하고 있으니 첫 해 했던 것만큼 다시 올려주면 14억을 해주면 그때보다 더 멋진 전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다. 이에 따라 문체부는 밀라노 공예전 예산을 8억으로 6억에서 2억 올려서 8억으로 제안했는데 닷새 뒤에는 문체위 예결심사소위에서 10억 원으로 정액이 됐는데 당시 손과 동료 상임위원들이 나눈 대화입니다. 염동열 의원 밀라노만 2억 올리고 그 다음 것은 보류. 한국당입니다. 김영주 의원 우리 밀라노 다 데려가는 건가? 노동부 장관 했던 여자죠. 손혜원이 다 갈 수 있다. 여러분들이 해주면 그것 올리면 우리 갈 수 있다. 한번 가봐야 된다. 잘 알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이 권한을 넘어서서 지나치게 특정 행사를 좌지우지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비판도 나왔는데요. 한 분야의 비례대표가 아닌 지역구를 대표하는 의원으로 뽑혀놓고 이런 식으로 자신의 이해관계를 대변하고 있습니다. 한 공익계 인사는 지난해 연말 열린 2018년 공예 트렌드 페어라는 전시회에서 이례적으로 밀라노에서 할 전시라며 사전 행사를 했는데 이건 과거에 없었던 일이라 곳곳에서 손혜원의 존재감이 느껴졌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공교롭게 이번 밀라노 전시의 예술 감독은 손혜원이 최고의 인재라고 칭찬했던 인물이 맡았다는 거예요. 또 이걸 주관하는 한국전통공예 디자인 진흥문화원 측에 그걸 물었지만 답도 없다고 합니다. 답 없겠지요. 자, 손혜원이 부친의 독립유공자 선정을 앞두고 피우진 보훈처장을 만났다고 합니다. 피우진이 뭐 성격 곱기로 유명하다더만은 말짱 아니네요. 저거 아버지 손용우가 독립유공자로 표창되기 전에 보훈처장을 만나 아버지 유공자 선정 문제를 논의했다고 합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한국당은 6차례 심사에 탈락했는데 이 피우진은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지난해 2월 18년 2월 손혜원이 전화로 보자에 의원실에서 만났고 전화로 보자고 하면 보훈처 장관한테 가야지 처장이 손혜원한테 갔습니다. 손혜원이 6번이나 아버지를 독립유공자로 포상 신청했는데 사회주의자라는 이유로 포상이 거부됐다는 이야기를 꺼내자 지금 정부는 독립유공자를 확대하는 정책을 펴니 다시 신청해봐라 하고 권유했다. 나중에 독립유공자 심사위원회로부터 심사 결과를 보고받으면서 손혜원 아버지가 인정된 사실을 알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피우진 만난 거는 아버지 이야기하려고 만난 것이죠. 그런데 손은 2월달 의원회관에서 피우진을 만난 것은 사실이지만 보좌진이 함께
만났고 아버지 말은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이 말이 사실이면 어원직 사퇴한다 말을 했습니다. 아시는 유명한 일이지만은 손용우는 1940년 서울에서 일본이 패전할 것이라고 선전했다고 체포되어 징역 1년 6개월을 받았는데 광복 후 조선 공산당 공산청년동맹 서울지부 청년당원으로 활동했다 합니다. 자, 이 예족장이라는 훈장을 받았는데 본인에게는 240만 6천원 보상금이, 근데 사망을 했기 때문에 아니죠. 본인 사망 시 유족에게, 배우자에게 151만 8천원. 그러니까 손혜원 살아계신 모친은 151만 8천원을 매달 받는다고 합니다. 같이 부동산을 둘러본 정씨 부부는 17건의 매입을 했다고 하고요. 남편, 아들, 언니, 남동생 명의를 포함해서 그렇다는 겁니다. 매입 시기는 손과 일치한다고 합니다. 자, 이 외에도 지금 목포시 의회에서 회의록을 하면서 이 투기 우려를 손이 사던 시기에 한 말도 있습니다. 자, 이 나머지는 내일 좀 하겠는데요. 이렇게 법과 제도를 우습게 보고 설치고 다닌 이 손혜원의 지금 행동은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그건 다 권력과의 거리에서 나왔습니다. 손혜원은 내가 보기에는 문정권의 최순실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은 정권이 손혜원을, 권력 핵심이 손혜원을 포기하지 않으면 손은 계속 저렇게 버틸 겁니다. 아마 여기서 밀려나면 죽는다고 생각할 거예요. 자기는 자기가 한 일을 잘 알고 있으니까 그렇게 할 겁니다. 최순실은 독일로라도 갔다가 또 들어오기도 하고 했는데 손혜원은 최순실보다 훨씬 더 할 수도 있다 봅니다. 기초가 주목됩니다. 요즘 떨리는 사람 많겠어요? 청와대에 지나친 자개 사랑이 지금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취임 이후에 청와대가 자개를 활용해서 다양한 이 기념품을 만들었는데 일각에서는 이게 낮은 칠기 자개를 제작하는 손혜원의 사업과 관계 있는 게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청와대 손목시계에 자개를 넣었고 그래서 전임 대통령과 완전 차별화했다는 거예요. 대통령이 17년 미국 방문 당시 교민들에게 자개 문양이 새겨진 상자에 담긴 손톱깎이 세트를 선물하기도 했어요. 손톱깎이 얼마 하겠어요? 자개 문양이 생겨진 함이 훨씬 비싸지요. 자, 손목시계는 납품업체의 아이디어로 자개가 들어갔고 손톱깎이 세트는 관광기념품 공모전에서 수상한 걸로 알고 있다고. 또 김정숙이 나전공에 손가방을 들어 화제가 된 적이 있는데 2017년 G20 7월 달에 독일 함부르크 갔을 때 자개 가방을 든 모습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청와대가 기획 전시 공간으로 활용하는 사랑채에서 지난해 낮은 칠기 관련 전시회를 했다라는 의혹도 지금 제기하고 있는데 주최 측은 손과 관련이 없다고 하고 정경두 국방이 제임스 매티스 전 미국 국방부 장관과 백승엽 장군 등에게 자개 문장이 새겨진 지휘봉을 이렇게 선물했던 것도 청와대에 이런 낮은 칠기 사랑과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겁니다. 자, 문화재 거리에 지금 목포 알짜 4개 동에 2년 새 거래가 집중이 됐는데 주인의 57%가 외지인이라고 합니다. 자, 손혜원 이제 청와대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문정권 들어서 저도 여러 군데서 이야기가 들었어요. 외국 나가서 선물 주는데 그게 자개더라 이런 이야기 여러 군데서 들었는데 이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